안녕하세요. 영파여고 학생 여러분들. 저는 로고스학원 수학강사 박주혁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푸신 시험지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학기 실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문제 배치나 유형까지는 전부 다 똑같고 대신 문제를 변형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작년 기출을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제가 해설 강의는 전문항 다 찍어놨고요. 그래서 학생분들께서 틀렸거나 몰랐던 문제들은 당연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맞았지만 내 풀이가 최선인지 모르겠다, 내 풀이보다 좀 더 좋은 풀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문제들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자, 1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 A를 대입한 값과 B를 대입한 값이 모두 0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떤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의 두 근이 A와 B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렇다면 근각에서의 관계까지 써줄 수 있겠죠. A 플러스 B의 값은 4입니다. A, B는 알 수 있지만 궁금하지가 않죠. 우리는 P의 A 플러스 B의 값만 구하면 되니까, 따라서 P의 A 플러스 B의 값은 P의 4랑 같고요. P4는 다시 대입해줘야죠. 16 빼기 16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넘어갈게요. 어떤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는데,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문제죠. 자, 주어진 다항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을 fx라고 둔다면, 문제에서 묻는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f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4 마이너스 6 플러스 6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넘어갈게요. 자, 두 다항식에 대해서 2a-x는 마이너스 2에 x-b 만족하는 다항식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들은 일단 계산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여기서 식을 대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정리 먼저 해줘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2a-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b로 둔 다음에, 문제에서 x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b입니다. 자, 이제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할 때도 지금 보면 이 창의 개수들이, x제곱의 개수들이 전부 다 다르죠? 그 말은 여기서도 x제곱의 개수만 봐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객관식이니까 x제곱의 개수부터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 그리고 b 3 곱하기 2니까 더하기 2 곱하기 3. 뒤에는 몰라도 되죠?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x제곱의 개수들이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 답은 바로 골라줘야겠죠? 5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실수 AB라고 했습니다. A랑 B가 실수인 게 왜 중요하냐면, AB가 실수라는 것 때문에 혈렉은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혈렉은 당연히 못 쓰죠. 그런데 혈렉은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한 근이 1 플러스 i라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다. 자, 그렇다면 근각에서의 관계 들어가 줘야겠죠. 마이너스 a는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의 합과 같고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 다음 b는 두 근의 곱이죠.
두근에 곱이 될 거고, 이거 계산할 때 어떤 임의의 복소수 z i라고 했을 때 z 곱하기 z 반은 이거 계산할 때 우리 공식 외워서 가는 게 좋겠죠. 계산할 때 부호가 종종 헷갈리니까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b는 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a, b의 값은 마이너스 4죠. 1번입니다. 다음 5번. 자,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연립한 방정식에 해가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무슨 말이죠? t가 0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연립해줘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제곱 넘겨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에 자, 계산 실수 안 하려고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죠. 마이너스 24 플러스 k제곱.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방정식 만들었으니까 4분의 t 갈게요. 왜냐면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는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4고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28이. 그런데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4분의 d는 0보다 커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겨서 4로 나눠주면 되겠죠. 7은 k보다 작다. 그런데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는 1부터 6까지 답은 6개. 자, 6번 보겠습니다. x랑 y에 대해서 x-y랑 xy 값 줬고 그 다음에 4제곱에서 4제곱 뺀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 정리 먼저 해줘야겠죠?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구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x-y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x 플러스 y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x제곱 x-y의 제곱을 통해서 이 값들을 구해주러 가보겠습니다. 자, x-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를 한 값과 같기 때문에 x-y는 4였고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 6.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인 거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표시해두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를 구하고 싶다면 x 플러스 y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xy고요. 얘는 10 더하기 6이니까 16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 x 플러스 y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이용해줘야죠. x 플러스 y의 제곱이 16인데 x 플러스 y는 0보다 작기 때문에 x 플러스 y의 값은 마이너스 4. 그렇다면 x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계산해주면 80이 돼서 답은 4번이고요. 자, 풀이 한 가지 더 할게요. 사실 이런 문제들 볼 때 저는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면 그 생각을 먼저 하는데, 예를 들면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고 xy가 3인 애들을 만약에 실제로 찾아버릴 수가 있다면, 그러면 너무 좋죠. 왜? 그런 xy를 여기다 바로 대입해버리면 되니까. 자, 실제로 가능합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1, 이런 값들을 만약에 찾아줄 수가 있다면, 왜냐면 곱해서 3이고 더하거나 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은근히 찾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값들을 그냥 대입해 주셔도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 4제곱하면 81 빼기 마이너스 1 4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정수라고 했고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보다 1만큼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시도를 먼저 해봐야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kx에 그 다음에 더하기 2k 마이너스 4가 인수분해가 돼버린다면 우리는 두근을 들고 시작하는 거니까 주어진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시도해보면 2랑 k-2인데 여기 마이너스 k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x-2에 x-k 플러스 2가 0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x가 2 또는 k-2가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두근을 알고 있으니까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보다 1만큼 크다라는 거 이용해 줄 수 있겠죠. 자, 2랑 k-2 중에 누가 큰지 아직 모르죠. 그래서 만약에 2가 더 크다면 이렇게 출발해 볼게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보다 1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2가 다른 근의 2배보다 1만큼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는 2k-3이 될 거고 k는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두근이 정수라고 했어요. 두근이 정수. 그런데 2랑 k-2도 역시 정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k가 2분의 5라는 게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k-2가 이번에는 다른 근의 2배. 그렇다면 k의 값은 7로 바로 나오겠죠. k-2가 오니까 k의 값은 7. 아, 그러면 두 근은 2 그리고 5구나. 두 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두 근 중에 큰 근을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5가 베타, k가 7. 그래서 5 더하기 7 해서 12.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볼게요.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A랑 B랑 C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라 라는 문제가 될 텐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가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 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A의 차수 2차, B도 2차고 C도 2차죠. 그러면 아무거나 골라서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A로 가볼게요.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러 가보겠습니다. A제곱으로 먼저 써주고, A제곱이 있는 애들을 쭉 써주면 될 것 같은데 B랑 마이너스 C 있죠. A제곱에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A라는 애를 갖고 있는 애들 생각해보면, 자, A, B, C 두 개 굳이 찢어놨죠.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A의 B제곱 그리고 A의 C제곱이 있으니까 더하기 B제곱 C제곱. 그리고 그 다음은 상수항, 그러니까 A가 없는 애들 봐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B제곱 C랑 BC의 제곱 있죠. 더하기 BC의 BC 마이너스 B 플러스 C입니다.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a제곱에 b-c 되는 애들은 전부 다 해줘야죠. a에 b-c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bc로 써서 여기도 b-c 이런 공통인수들을 드러내 볼게요. 자,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b-c에 a제곱 플러스 a의 b-c 마이너스 bc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얘도 인수분해 가능하죠. b랑 마이너스 c로 a 마이너스 자 플러스 b 먼저 쓸게요. 자, 이 식의 값이 드디어 0이 된다라고 했다. 이 성질 이용해주면, 이 조건 이용해주면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랑 c가 같거나 a 플러스 b가 0이거나 a 마이너스 c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a 플러스 b의 값은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니까. 자,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 b와 c가 같거나 또는 a랑 c가 같거나. 자,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에서 가능한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가능한 삼각형.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절대 안 된다라는 뜻일 텐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볼게요. 자,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 아주 문제없죠. 아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 역시 가능하고요. 정삼각형도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A랑 C가 같고 B랑 C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정삼각형도 가능은 하겠네. 가능한 삼각형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물어봤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또는이에요.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 B, C. B랑 C가 같죠? 그런데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렇다면 가능. 그런데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절대 불가능하죠. 왜? C는 A 또는 B랑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랑은 무조건 같아져야 되는데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C랑 같은 길이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5번이 불가능.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인데요. x 플러스 y, xy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 꼴들이 있을 때는 x 플러스 y랑 xy를 각각 치환해서 들어가 줘야겠죠.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x 플러스 y의 값을 a 그리고 xy의 값을 b라고 두고 출발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식은 바로바로 대입이 가능하니까 일단 내버려 두고 두 번째 식부터 먼저 건드려 볼게요. x-y의 제곱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y가 23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x-y의 제곱은 a랑 b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a제곱에서 4b 빼준 값이 x-y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서 6a를 뺀 값이 23이라고 했어요. 표시 한번 해두면 여기 x-y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된다. 표시 좀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 바로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b를 소거시키고. 그렇다면 자,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 그렇다면 b의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여기 다시 첫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6a를 한 값이 23이다. 정리 더 할 수 있겠죠?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더하기 20이고 23까지 넘겨줄게요.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 자, 그렇다면 a의 값은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케이스 나눠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a가 3이라면
a가 3이라면 b의 값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b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 나타내줘야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b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b a의 제곱 마이너스 2p 9 더하기 16 그러면 25가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25를 찾았고 객관식에 25가 있기 때문에 5번 바로 찍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지금은 해설이니까 확인 좀 해보면 a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자,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라서 1 빼기 5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a의 제곱 마이너스 2b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의 제곱 1 빼기 2의 마이너스 4 그렇다면 9가 될 거고 어쨌든 최대값은 25다. 답은 5번이다. 10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Z에 대해서 주어진 보기들 중에 옳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복소수 Z라고 했으니까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 여기서 한 가지 체크 좀 해줘야 되는 게 A랑 B가 실수다라고 해줘야지 그래야지만 모든 복소수를 정확히 유일한 한 가지 방법으로 딱 한 가지 A랑 B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기억부터 가볼게요. ZZ바가 0이라고 했어요. 우리 ZZ바는 그냥 공식처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가주셔야 돼요. 실제로 계산해도 당연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올 거고 자, 그렇다면 ZZ바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이 값이 0이라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A랑 B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A는 0, B는 0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Z는 0,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Z의 바다. 이거 그냥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면 Z랑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BI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무슨 뜻이지? A 플러스 BI와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같다라는 뜻이고 BI 날라가고 이 A가 0이기 때문에 결국 A가 0이라는 뜻이에요. A가 0이라면 Z는 실수가 아니라 순허수가 되겠죠. 순허수. 물론 0일 수도 있어요. 순허수 또는 0. 이것까지. 다음 디귿. Z의 제곱이랑 Z바의 제곱까지 확인해주면 얘는 당연히 맞다라고 해줘야 돼요. 뭐 제일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직접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2a의 제곱에서 2b의 제곱을 뺀 값이 될 것 같은데 a랑 b 실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값이 실수다, 맞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어떻게? 얘네 둘이 이미 켤레복소수 관계예요. Z의 제곱이랑 Z바의 제곱이 제곱끼리도 여기 있는 두 수가 이미 켤레복소수 관계이기 때문에 켤레복소수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실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Z의 세제곱 마이너스 Z바의 세제곱인데 사실 웬만하면 실수가 아닐 거라고 예상도 가능하겠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I의 세제곱에서 A 마이너스 BI의 세제곱 빼줄게요. 자, 오른쪽으로 쭉 가져올게요. 자, A 플러스 BI의 세제곱부터 가보면 A의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I 마이너스
3ab제곱 마이너스 3이 아니죠.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i 에서 빼겠습니다. 뭐를? a-bi의 세제곱을. 그러면 부호들만, b 앞에 붙어있는 애들의 부호들만 바꿔주면 되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i,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3a b의 제곱, 다음 플러스 b의 세제곱 i예요. 자, 이 값이 항상 실수인지 물어봤으니까 사실 우리는 i 앞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죠.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을 계산을 실제로 했을 때 실수 부분은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고, 왜? 실수인지 물어봤으니까 허수 부분만 계산해 주면 되죠. 허수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0이 되질 않는다. 전부 다 살아나죠. 6a제곱 b, 그리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b의 세제곱에 i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당연히 0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특정 조건에서만 0이 될 테니까 항상 실수다 라는 말은 틀린 보기가 될 거예요.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빨리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z 자리에다가 a 플러스 bi 두고 계산 들어가 볼게요. a 플러스 bi에 3 마이너스 i, 그리고 z바 a 마이너스 bi에 3, 2 마이너스 i죠. 2 마이너스 i. 이 값이 5다. 자, 우리 계산할 때 하나하나 전부 다 전개해 주지는 않을 거고,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 나눠서 계산해 볼게요. 자, 실수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3a 있고요. 플러스 b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실수 부분 먼저 뽑아올 건데 2a 있고 마이너스 b 있죠. 플러스 2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있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b. 그 다음에 여기서도 허수 부분 찾아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그리고 허수 부분이니까 i. 이 값이 5다 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이만큼이 5고 이만큼이 0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5a는 5,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따라서 a의 값은 1이 될 거고요. b의 값은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z를 구했어요. z는 1 플러스 2i입니다. 자, 이제 저기서 주어진 식 계산하러 가볼게요. z의 세제곱에서 z바의 세제곱 물어봤는데, 일단 z의 세제곱만 먼저 구해볼게요. z의 세제곱은 z가 1 플러스 2i라고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2i의 세제곱. 그렇다면 1 플러스 3, 1 마이너스 그냥 2i죠. 더하기 3 곱하기 1에 2i의 제곱. 그리고 2i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i가 나올 테니까 주어진 식의 값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1. 그리고 허수 부분 계산해보면 6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i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 z바의 세제곱은 우리 여기 있는 거 바 씌워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고, z바의 세제곱은 z세제곱의 켤레복소수와 같기 때문에 여기 계산해 줄 때 마이너스 11 플러스 2i라고 바로 가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의 값은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조립제법 이용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2x-3으로 나눈 몫이랑 나머지 물어봤는데, 원래 조립제법 쓸 때는 항상 x-a로 나눌 때만 조립제법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2x-3으로 나눈 몫이랑 나머지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2x-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x-2분의 3으로 나누자. 오케이? 왜냐면 조립제법이라는 건 원래 x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a 자리에 x-2분의 3으로 나눈다 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는 2분의 3이 올 거고요. a 자리에는 2분의 3.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서 1로 가죠. 얘네 둘이 곱해서 3. 더해서 2가 나올 거고, 다시 얘랑 곱해서 3 나올 거고, b는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고 c의 값은 1이 될 거예요. 자, a, b, c의 곱 물어봤습니다. 2분의 3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냥 1의 곱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13번입니다. 주어진 방정식의 허근 두 개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는 가장 먼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값이 0이 되는 애들을 먼저 대입을 해서 찾아줘야 되겠죠. 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그리고 더하기 4가 맨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x의 값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대입을 해볼 만한 후보들은 4의 약수들이 될 거고, 실제로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4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겠죠. 주어진 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말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눠줘야 될 텐데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는, 자, 우리 이거 조립제법 안 쓰고 갑니다. 조립제법 안 쓰는 게 빨라요. x 플러스 2 써놓고, 자, x 여기에 올 식은 2차식이 될 텐데 2차항의 개수는 아마도 x제곱이 될 거고 2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그 다음에 좌변에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1 맞춰주려면 2x제곱에서 마이너스 x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끼리 맞춰주면 4는 2 곱하기 몇 돼야 되죠? 상수항에는 2가 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왔고 이제 여기서 두 허근 알파랑 베타가 이쪽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 줘야겠죠.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 줄 때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냥 합과 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알파랑 베타가 근이다 라는 사실까지. 어떻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도 0,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도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전부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알파 베타 같은 애들은 바로 구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성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 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고치러 가봅시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플러스 5 알파는 얘로 나눠줘야겠죠? 얘로 묶어줄 거예요. x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로 묶어줄 건데, 자, 우리 이것도 나눗셈 안 하고 바로 갑니다. 자,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이니까 바로 알파 가고, 그 다음에 제곱 차수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해야지만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나머지를 나누기를 끝낸 게 아니죠? 나머지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좌변에 알파의 개수가 5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파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2알파, 2알파, 4알파죠? 그러면 나머지로 알파가 올 거고 상수항은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있다. 그러면 더하기 4. 자, 그런데 요거에 의해서 얘가 0이니까 주어진 식의 값은 알파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물어본 전체 식의 값은 파란색이 알파 플러스 4였으니까 알파 플러스 4에다가 베타 플러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3 알파 베타 해주고 나머지 4.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었죠? 1이었죠? 오케이. 1 더하기 3 곱하기 2. 따라서 11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적당히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먼저 만들어주고 인수분해가 되도록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11로 나누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치환할 때는 이렇게 4제곱과 같은 큰 수의 제곱들이 있을 때 당연히 그 수의 밑에 있는 2024 같은 애들을 치환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2024를 A로 치환해 둔다면 주어진 식의 값은 루트에 분모는 A의 제곱, 자, 4050이라는 수가 그냥 2024의 상수배가 아니니까 최대한 근처까지 붙여 놓을게요. 2A에다가 더하기 2까지 하면 4050이 되죠. 분자에는 A의 4제곱 플러스 4입니다. 여기서 1을 빼줄 거예요. 자, 그런데 1을 빼주는 거를 여기서 먼저 분자를 올려버리면 분자 쪽에서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분자 정리를 먼저 1을 빼주는 연산을 하기 전에 먼저 해줄 건데 A 4제곱 플러스 4는 이렇게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보기차식이 있죠. 그래서 A의 4제곱, 4A의 제곱 더하기 4에서 4A의 제곱을 빼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합차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분의 여기가 A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2A의 제곱이니까 자,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자, 천천히 할게요. A제곱 플러스 2에다가 2A를 더한 값 합차 쓰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A가 되고 여기서 1을 빼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 약분이 되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랑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가 약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결국 루트에 A-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절대값 항상 붙여서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A가 2024였으니까 주어진 식의 값은 2023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까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2023을 11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는데 자, 참고로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4년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2024가 11의 배수라는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계산이 종종 나올 수가 있어서 2014가 11의 배수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별거 아니니까 알고 있으면 혹시나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2023을 11로 나눈 나머지는 10이 되겠습니다. 2024가 11의 배수니까. 괜찮으시죠? 자, 15번 볼게요.
15번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항등식의 개수 비교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개수들이 짝이 잘 안 맞죠.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알아낸 상태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x세제곱, x제곱, 그리고 x까지 있는 이 항을 세제곱한 것은 일단 상수항은 당연히 없겠죠. 왜? 제일 차수가 낮은 애라고 해봤자 x인데 x를 세제곱한 애, 그러니까 x의 세제곱부터 시작이 될 테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x의 세제곱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상수항 1차항 그리고 2차항까지의 개수가 전부 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x0부터 x1, x2까지의 값이 전부 다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심지어 x세제곱의 개수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x세제곱의 개수 어떻게 될까요? x세제곱의 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x가 세제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a3이 되겠습니다. 얘는 그렇다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제 남은 애들은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x 대신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x 대신에 1 대입해 볼게요.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좌변은 2죠. 2의 세제곱이니까 8이고 여기서도 a0부터 안 쓸게요. 왜? a0, 1, 2 다 0이니까 그러면 3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8은 a3, a4, a5부터 a의 8까지. 자, 그 다음에 9도 있죠.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줘야 될 텐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도 역시 0, 1, 2 안 넣고 갈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똑같이 2 나오니까 8은 마이너스 a의 3, 왜냐면 x세제곱의 개수가 a3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예요.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a8 마이너스 a의 9입니다. 식 전체 더하고 빼줘야겠죠. 더해서 반 나눠주면 8이 더해서 반 나눴어요. 그럼 짝수항들만 살아남겠지. a4, a6, a8. 그렇다면 홀수항들은 지금 짝수항들만 더한 게 이미 8이 돼버렸으니까 홀수항들을 더한 a3, a5, a7, a9까지 더한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a3의 값은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대입해 줄게요. 4, 6, 8. 4, 6, 8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시, 이만큼이 8이에요. 그렇다면 전체 3까지 포함한 a의 값은 2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7, 9는 1이겠죠. 3, 5, 7, 9를 더한 게 0이었으니까. 자, 그럼 얘는 1. 계산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24. 그래서 4까지 곱해주면 여기가 4가 되겠죠. 더하기 4. 따라서 26.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시작할게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그런 n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차 방정식 같은 이런 고차 방정식을 풀 때는 특별한, 예를 들면 상반 방정식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가장 먼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좌변에 인수가 되는 x, 그러니까 해를 먼저 몇 가지 찾아주면서 차수를 낮춰줘야 되죠. 자, 왼쪽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야 0이 될지가 궁금한데 이럴 때 그냥 무작정 아무거나 대입하는 것보다는 특히 이렇게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자, 예를 들면 n분의 1 같은 애들을 0으로 만드는 그런 x를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줘야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n-2, 그 다음에 플러스 2n 더하기 n분의 1, 그리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분의 1, 그리고 더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자, 얘를 없애려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n의 개수는 0이 되고 1, 마이너스 1, 0. 자, 얘까지 0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 나온다라는 말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의 값은 주어진 4차 방정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 자, 바로바로 나눠줄 거예요. x세제곱 쓰고 이미 x세제곱이 하나 있으니까 n 플러스 1에 x제곱 쓰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요만큼이 있는데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가 n 플러스 1이 하나 나왔죠. 그러면 1차 항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n 더하기 n분의 1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만 비교해주면 당연히 1이겠죠. 자, 이제 여기서도 한 번 더 차수를 낮추는 그런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x를 대입해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아까는 n분의 1을 없애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그래서 나눠 떨어지는 걸 확인을 했고, 근데 이번에는 n분의 1이라는 애가 지워질 애가 없죠. 그렇다면 x 대신에 뿔마 n 같은 애들을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n분의 1 같이 분수로 돼 있는 애를 없애야 되니까. 자, 그런데 부호가 전부 다 플러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n 대입해줘야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n 대입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n의 세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n세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입니다. 역시나 0이죠. 자, 그렇다면 얘는 다시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n까지를 인수로 가지고 이제 나눠줄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더하기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어떻게 했냐면 상수항끼리 맞춰줬죠. 자, 문제에서 n의 값이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실근 두 개는 이미 찾았죠? 실근 두 개는 이미 찾은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뒤쪽에서 허근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다면, 자, 허근이 나와주려면 판별식 가야 되는데 d는 1-n분의 4. 그리고 이 값이 0보다 작아져야 돼요. 왜냐면 허근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계산해주면 n-4가 0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n이 4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n은 1, 2, 3 쓰면 틀리죠. 왜 틀릴까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n이 1이 아니어야 돼요.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n이 1이라면 중근이 나와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1은 아웃이고 모든 n의 값의 합 5번이 되겠습니다. 5죠. 3번. 자, 서답형 1번 볼게요. 지금 fx가 두 가지 범위로 나뉘어서 정의가 돼 있고요. 그런 fx에 의해서 또다시 hx가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fx의 범위를 찾는 것부터 해볼게요. 1단계, fx의 범위를 찾자. fx의 범위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x의 범위 안에서 f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술형의 입장에서 제일 보여주기 쉬운 게 그냥 그래프로 보여주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볼게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을 따라가고요.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x-3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2차 함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3,-3이 되겠죠. 3,-3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y는 fx입니다.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로 잘려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축이니까 3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x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3부터, 자 여기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우리는 이 범위 안에 있는 fx만 볼 거고요. 이 범위 안에서 fx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범위를 구한다라는 말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한다는 말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fx의 범위를 구해보자면 fx의 최대값은 x가 0일 때 6, 그리고 최소값은 x가 2일 때입니다. fx의 최대값은 x가 0일 때 6. fx의 최소값은요, x가 2일 때 x는 2를 여기 대입해줘야겠죠.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fx의 범위를 구했죠. 따라서 f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6,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fx의 범위를 구한 이유는 이 범위를 이용해서 hx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함이었죠. 이걸 이용해서 hx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hx라는 애는요, f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3을 더한 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은 2차식밖에 없죠. 그래서 치환하고 갈게요. f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t에 대한 2차식처럼 만들어지겠죠. t에 대한 2차식이 될 테니까 fx를 t로 치환한다면 일단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6이 될 거고, 자, hx의 값은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hx의 최대와 최소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어진 범위에서 새로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프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어떤 모양으로 생기죠? 이렇게 아래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생기고 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 t의 범위는 어디라고 했죠?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라고 했어요. 자, 이제 hx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죠. hx의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m의 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 되고요. 최대값은 t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프 봐야죠. 6에서. t는 6일 때 어디서 나오냐면 52. 77에 49 더하기 3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단 m의 값이 3, 대문자 m의 값이 50이라는 것은 구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가지고 하라고 했죠? 알파까지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면 될 텐데, 최대값을 갖는 x의 값은 t의 값이 아니죠. t가 6일 때 x가 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값이 우리가 찾는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t가 6일 때 x의 값은
fx가 6일 때 x의 값과 같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t가 6이라는 말은 fx가 6이라는 말과 같고요. fx가 6이라는 거는 fx가 6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를 찾고 있죠. fx가 6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를 찾고 있죠. fx가 6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x가 6이 되도록 하는 x는 0이 되겠습니다. 왜요? x가 0일 때 fx가 6이고 그때 최대값을 갖기 때문이죠. 따라서 알파의 값은 0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묻는 값은 이거 3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3 플러스 52 더하기 0 해서 답은 55가 되겠습니다. 자, 서답형 2번 보겠습니다. 지금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서 삼각형 2개를 만들고 있어요. 삼각형 2개. PAA'과 PBB'을 만들고 있고 문제에서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나타내서 K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넓이를 K에 대해서 나타내기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넓이를 K에 대해서 나타낼 거예요. 자,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길이들을 알아야 되겠죠. 길이들을 알려면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제일 쉬운 P의 좌표부터 나타내보면 P의 좌표는 y는 2x-k의 x절편이니까 2분의 k, 0이 됩니다. 자, 이제 점 A랑 B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긴 점들인지 생각을 해보면 직선과 이차함수를 연립한 결과 생기는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연립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2x-k라고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정리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k-2는 0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얘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알파랑 베타는 A와 B의 x좌표가 되겠죠. 두 방정식, 두 함수를 연립했을 때의 해가, 근이 연립한 점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가 A의 x좌표, 그리고 베타가 B의 x좌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y좌표도 알 수 있겠죠. y좌표는 우리 쉬운 직선에다 대입하면 2α-k 여기가 A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베타, 2베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A'도 알 수 있겠네요. A'은 알파, B'은 베타가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죠. 왜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나타내러 가보면 삼각형 A, P'의 넓이는 삼각형 A, 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어떻게 구하죠? 밑변은 당연히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서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k-알파 높이는요. 위에서 아래 y좌표들을 빼서 구합니다. y좌표는 어떻게 빼죠?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k를 빼니까 k-2알파가 되겠죠. 왼쪽이랑 k알파 순서 맞춰주려고 순서 살짝 바꿨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계산도 해볼까요? 2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가면 똑같이 생겼죠? 2분의 k-알파의 제곱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도 삼각형 BPP'은
2분의 1 곱하기 x좌표 차이 베타 마이너스 2분의 k 높이 차이 위에서 아래 빼요. 2베타 마이너스 k 니까 2분의 k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입니다. 2분의 1 들어갔고 여기 제곱이니까 전혀 부호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k나 2분의 k 마이너스 베타나 똑같아서 그렇죠. 자, 이제 얘네의 합이 5다라고 방정식을 세워주겠습니다. 얘네의 합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과 2분의 k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합이 5다라고 해줄 건데 일단 전개해서 정리 좀 해줄게요. 여기 앞에 4분의 k제곱이 2개 있으니까 2분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1차항들 계산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k알파 마이너스 k알파 k베타 있죠? 마이너스 k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지막으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목표가 뭐였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지금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을 K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왔고 남은 애들은 알파랑 베타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알파랑 베타는 얘 근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 그리고 알파 베타가 역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까지 이용하겠습니다. 왜요?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얘네까지도 k를 이용한 식으로 바꿔주고 싶으니까. 자, 그렇다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준비해서 갈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 빼기 이거의 2배 더하기 k 더하기 2입니다. 그렇다면 k 더하기 3이 되겠네요. 대입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k 플러스 3이죠. 정리 끝까지 해주면 2분의 k제곱 플러스 3이 5다. 오케이? 그러면 2분의 k제곱은 k제곱이 4가 돼야지만 2분의 k제곱이 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k 다 했다. k는 뿔마 2인데 결정해줘야 되죠. 문제에 뭐라고 있냐면 양수 k라고 돼 있어요. 양수 k라고 돼 있으니까 k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길이들을 나타내는 방법이 지금은 제일 생각하기 쉬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처럼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줬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자, 계산 결과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자,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이용할 건데요.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길이를 제가 베타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썼다면 그렇다면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길이의 b가 1대 2니까 bb''은 얘의 2배가 된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k다 라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기울기의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더 계산이 쉬워진다는 사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답형 3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데 4종류의 직육면체들이 있고요. 4종류의 직육면체들이 각각 2개, 11개, 17개, 그리고 6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냐면 가장 먼저 모든 직육면체들의 부피의 합을 구해볼게요. 모든 직육면체의 부피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직육면체의 부피합을 구한다면 그 부피의 합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들려고 하는 큰 직육면체, 하나의 직육면체의 부피랑 같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육면체의 부피합이 큰 직육면체의 부피의 합. 이 둘이 같아져야겠죠? 그런데 이 큰 직육면체의 부피의 합은 세 개의 모서리의 길이의 곱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직육면체의 부피의 합을 세 모서리의 길이의 곱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피를 어떤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식을 세 개의 식의 곱으로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게 될 거예요. 얘랑 얘는 같은 값이고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길이가 1이랑 루트 3 이렇게 두 종류가 있으니까 1은 그대로 두고 루트 3을 치환해서 문자로 치환해서 가겠습니다. 1은 그대로 두고 루트 3 대신에 m이라는 문자 두고 갈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원하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육면체의 부피의 합부터 구해본다면 첫 번째 제일 큰 애의 부피는 m의 세제곱, 여기는 m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부피가 m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1입니다. 자, 개수를 전부 다 곱해서 더해줘야지 1번 모든 직육면체 부피합을 구할 수 있겠죠. m 세제곱, 2m 세제곱, 그리고 11의 m 제곱 더하기 17의 m, 마지막으로 더하기 6입니다. 자, 우리는 뭘 할 거라고요? 이 식을 인수분해할 거예요. m에 대한 3개의 1차 식의 곱으로. 자,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적당한 수 대입해서 인수정리로 가져야겠죠? m자리에 누구 대입해 보냐면 일단 당연히 양수들은 대입이 안 될 거고, 양수들은 전부 다 플러스들이니까 안 될 거고,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9 더하기 18이니까 불가능하고요. m자리에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볼게요. m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을 한다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더하기 44, 마이너스 34, 플러스 6이 되는데요. 자, 계산해보면 50에 여기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 자, 계산해주면 50 마이너스 50이니까 이 식의 값이 0이 됩니다. 그 말은 m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m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자, 2m 제곱 일단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의 m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4m 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7m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나눠 떨어지니까 상수항 써주면 더하기 3입니다. 여기는 바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2, 1, 1, 3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주어진 식을 m 플러스 2에 m 플러스 3 그리고 2m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마쳤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한 이유가 뭐였죠? 세 모서리의 길이의 곱, 그러니까 세 가지 식의, 세 식의 곱으로 부피를 나타내고 싶었죠. 그런데 이렇게 끝내놓고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 개의 모서리의 길이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세 모서리의 길이구나. 이렇게. 자, 그렇다면 진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2 플러스 루트 3, 왜죠? m은 원래 루트 3이었으니까 3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1 플러스 2 루트 3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직육면체는 한 가지 모서리가 몇 개씩 있죠? 4개씩 있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3 플러스 루트 3 모든 종류의 모서리를 한 번씩 더해주고 이거를 4배하면 되겠죠. 따라서 4 곱하기 지금 1, 3, 2 해주면 6이니까 6 더하기 4 루트 3 따라서 24 더하기 16 루트 3입니다. 그렇다면 a 플러스 b 루트 3은 24 더하기 16 루트 3이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